질 들레오즈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태클을 건 아주 혁명적인 사상가거든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복잡하지만 정말 매혹적인 들레오즈의 세계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왜 그의 철학이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나라는 게 사실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흐름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차점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안정된 정체성의 의문을 던지는 들레즈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현대적 사유는 재현의 파산과 덤으로 태어났다. 이 말 정말 강력하죠? 여기서 들레즈가 파산했다고 선언한 재현이라는 건요, 단순히 뭘 베껴 그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나 원본이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그걸 잘 따라가야 한다는 무려 2000년 동안 서구 사상을 지배해온 생각의 습관 전체를 뒤엎어 버리겠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차이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 무의식 공장을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의 비밀을 파헤친 다음에 예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느껴보고 마지막으로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장, 차이의 철학입니다. 들레즈의 생각은 서양 철학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 바로 똑같음, 즉 동일성이라는 거울을 깨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전통 철학은 마치 박물관 감정사 같아요. 늘 이게 진짜 원본이랑 똑같은가? 이건 확인하는 게 일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들레즈는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원본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이걸로 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차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들레즈는 이런 새로운 생각의 영감을 대체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에게서였습니다. 특히 베르그송의 지속이라는 개념에 완전히 매료됐죠.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계처럼 1초, 2초 끊어지는 점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멜로디처럼요. 멜로디의 가금은 바로 앞의 음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계속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내잖아요. 들레즈가 자신의 책 베르그송주의에서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거를 품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창조적인 시간, 이것이 바로 차이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이런 차이의 철학이 그럼 우리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들레즈가 가장 먼저 그 칼을 댄 곳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무의식의 세계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엄마, 아빠, 나 사이의 가족 드라마가 끝없이 상영되는 어두운 극장으로 봤잖아요. 들레즈와 가타리는 아니라고 외칩니다. 무의식은 극장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이라는 거죠. 뭔가가 부족해서 끙끙 앓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펑펑 생산하고 사회의 모든 것과 접속하려는 생산적인 기계, 욕망 기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나 환상이 단순히 내 어린 시절의 상처, 엄마 아빠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역사, 민족, 사막, 혁명, 이런 거대한 세계사와 연결되어서 꿈을 꾼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개인의 무의식이 사회 전체와 연결된 공장이라면 이 공장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은 어떨까요? 이제 들레즈의 생각은 개인의 정신 분석을 넘어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됩니다. 그의 대표작 앙티오이디푸스가 바로 이 이야기죠. 여기서 탈영토화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가 기존의 모든 경계선, 모든 칸막이를 허물어버리고 모든 걸 흐르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국경을 넘어 돈이 흐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넘어 새로운 욕망이 흐르고 모든 걸 뒤섞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들레즈와 가타리가 본 자본주의의 모순적인 두 얼굴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낡은 것들을 파괴하고 경계를 녹여버리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해방시킨 흐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걸 다시 돈이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포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끝없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긴장, 이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늘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영역으로 가볼까요? 바로 예술입니다. 들리즈에게 예술은요, 아름다운 무언가를 베껴 그리는 재현 활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강력한 힘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그걸 직접 느끼게 만드는 활동에 가깝습니다. 이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일그러진 형체는 어떤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죠. 이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쥐어짜이고 비틀리고 변형되는 몸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힘과 고통을 몸으로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들레즈가 말한 감각의 논리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전후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 같은 걸 보면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영화는 더 이상 극적인 사건을 쫓아가는 대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자체를 스크린에 펼쳐 보여주는 거죠. 관객이 이야기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을 직접 마주하고 사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르그송에게서 가져온 지속이라는 개념이 영화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도대체 철학은 왜 하는 걸까요? 철학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들레즈의 대답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합니다. 철학은 저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은 예술가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고 과학자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시대의 문제에 맞서 싸울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고 창조하는 아주 실천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여기서 개념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들레즈가 말하는 개념은 그냥 사전에 나오는 딱딱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연장이나 도구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꽉 막혔던 생각의 벽을 부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레즈는 철학을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들레즈가 우리 손에 쥐어준 이 날카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낡은 생각을 부수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있을 뿐입니다.